따라서는 그게 예측 못하게 너무 강해지면서 뭐 화상을 입거나 아니면 조직 손상에 의해서 콜라겐이 오히려 더 안 생기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내 재생력이 뭐 어떤지에 따라서 아니면 피부 두께가 어떤지에 따라서 울세라 써마지를 할 때. 안녕하세요. 클리니크 후즈의 이기업입니다. 오늘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시술을 동시에 받는 동시 병형 시술, 동시 복합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시술을 하다 보면은 온 김에 여러 가지를 받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를 동시에 같은 날 한꺼번에 받는 거에 대한 장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시너지 효과를 가진 시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1이 2가 아니고 3, 4가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는 시술들이 있는데, 복합 시술할 때 더 장점을 가질 수 있고, 또 두 개를 같이 받으면 부작용을 줄이는 시술들이 있습니다. 다른 시술의 안전성이 더 확보가 되기 때문에 같이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시술 시간, 회복 기간, 통증의 효율적 관리. 그러니까 어차피 A를 받아도 내가 붓고 B도 받아도 부으면은,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면은 따로 받으면 2주간의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게 되는데, 한꺼번에 받으면 그냥 일주일 안에 그거를 다 끝낸다는 그런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고, 통증 때문에 수면 마취 같은 경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면 마취는 이제 사실 자주 받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좀 부담스럽기도 하니까, 수면 마취 하는 김에 이제 아픈 시술들을 다 몰아서 받는 뭐 그런 정도의 이제 목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타고 왔다가 뭐 갔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번거로운데, 한 번에 그냥 병원 온 김에 다 받고 가겠다 뭐 그러신 분들도 있고, 특히나 이제 뭐 해외 거주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시술을 동시에 하면 좋으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 플러스 부작용을 줄여주는 그런 거가 대표적인 게 이제 상처 치유나 안티에이징에 효과 있는 스킨 부스터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생체에서 유래한 것들, 자기 혈액에서 채취한 엑소좀, 자기 혈액에서 채취한 PRP, 줄기세포, 이런 것들은 상처 치유에 효과가 있기도 하고 안티에이징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제품으로 나온 것들은 이제 리쥬란이나 리투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티에이징 시술 중에 이제 써마지나 울세라 같은 것들은 열 에너지로 일부 콜라겐을 파괴시키며, 콜라겐 파괴된 거가 새로운 콜라겐으로 대체되는 건데, 이런 새로운 콜라겐이 대체되는 게 상처 치유 반응의 일부가 되거든요.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는 스킨 부스터들을 사용하면 콜라겐을 더 많이 빠르게 잘 생기게 해주기 때문에 1 플러스 1이 2가 아니고 3, 4가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재생력이나 회복력이 너무 떨어지는 사람이 울세라나 써마지를 하면은 콜라겐을 줄인 거가 자극이 돼서, 녹인 거가 자극이 돼서 콜라겐이 생겨야 되는데, 콜라겐이 줄어들기만 하고 새로운 콜라겐은 잘 안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새로운 콜라겐을 생기게 해주니까 그런 부작용을 줄여주고요. 뭐 색소 치료 같은 경우를 했을 때 정상 조직에도 영향을 주면 과색소 침착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죠. 상처 치유를 빨리빨리 해주기 때문에. 스킨 부스터는 웬만한 대부분의 시술과 병용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시너지한 효과를 겪는 경우가 대부분 많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같은 타겟의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같은 우리의 목적에 두 개가 같이 더해져서 더 큰 효과를 내는 거, 흉터 개선 레이저 아니면 안티에이징한 그런 레이저나 초음파, 이런 전자기기들, 그리고 홍조, 이런 것들이, 특히나 홍조는 이제 얼굴에 미약한 염증이 계속되고 손상이 계속돼서 홍조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종류의 스킨 부스터들이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미약한 염증들을 진정시켜주고 좋아지게 하는 역할을 해서 홍조를 좋아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색소나 홍조 레이저를 쏘다 보면은 딱 색소 세포에만, 멜라닌 세포에만 먹는 게 아니고 주변 정상 조직도 그 에너지를 조금 흡수해서 손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손상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기미가 올라오거나 색소가 진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회복을 빠르게 해줘서 부작용의 가능성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죠. 두 번째는 이제 타겟층은 다른데 같은 결과나 효과를 기대하는 거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실리프팅을 할 때 리프팅 보톡스를 같이 하면은 아래로 잡아당기는 근육을 잡아주니까 실리프팅 효과가 더 나타나게 되고, 뭐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다른 리프팅 기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주름을 핀는 표면을 개선시키는 어떤 시술들, 뭐 니들 RF, 버추 같은 것들을 할 때 이제 주름 개선 보톡스를 같이 하면 피부 표면의 결이 더 좋아지는 상승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엠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근육층을 잡아줘서 리프팅을 하게 해주는 기기인데 근육층은 가장 깊은 층에 있기 때문에 그 위층에 피하지방층이나 진피층을 리프팅 시켜주는 다른 전자기기들이랑 같이 했을 때 서로 간에 이제 상승 효과가 있어서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다른 이런 리프팅 안티에이징 전자기기 사이에서도 표면을 타겟으로 하는 것들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프랙셔널 피코나 마이크론 니들 RF 버추 같은 것들, 그리고 바이플로 RF 같은 것들, 좀 더 표면을 타겟으로 하는 거고, 이제 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거, 하이프, 울세라 중에 좀 깊은 팁을 쓴 거, 그리고 모노폴라 RF, 써마지 같은 것 중에 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거, 그리고 실리프팅은 이제 피하지방층을 타겟으로 하죠. 피하지방층은 실리프팅으로 잡아주고, 좀 더 표면의 진피층은 안티에이징 기기들로 잡아주면 모든 층을 동시에 치료하면은 두 개가 1+1이 아니고 3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죠. 이제 미용 시장이나 개원가에서 많이 하는 대표적인 시술이 울세라랑 써마지를 같이 하는 건데, 울세라 깊은 팁을 제일 깊이 들어간 팁을 써서 근막층, 피하지방층을 타겟을 하고, 써마지는 이제 진피층이나 좀 더 얕은 층을 타겟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소 치료에 있어서 젠틀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색소 세포를 타겟으로 하죠. 피코나 젠틀맥스 이런 거는 진피층에 있는 아니면 표피층에 있는 멜라닌을 갖고 있는 세포를 타겟으로 하는 거고, 색소 프락셀은 조금 더 얕은 층도 같이 타겟을 합니다. 뭐 이건 얼마나 세게 하느냐, 에너지를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깊이가 달라질 수 있지만, 색소 프락셀은 좀 더 표면에 있는 표피에 있는 색소를 타겟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하면은 진피와 표피의 색소를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색소가 남아도 색소 세포는 또다시 색소를 계속 만들어내서 색소가 도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두 개를 동시에 치료하면 좀 더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겠습니다.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이마 보톡스 같은 경우를 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 이마가 좀 무거워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엠페이스 같은 걸로 이마 근육을 좀 잡아주면은 주름은 개선시키면서 이 눈썹이 무겁거나 눈이 무거운 느낌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피부 관리들 중에서 이제 냉각을 좀 기전으로 하는 관리들, 크라이오 스킨 케어나 아니면 이제 아이스 스프레이를 뿌려서 물질을 침투하는 크리스탈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냉각으로 조직을 보호하기 때문에 색소나 홍조 레이저에 의해서 정상 조직의 손상을 받는 것을 좋아지게 하는 후처치로서 굉장히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관리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색소나 홍조 레이저 하고 냉각과 관련된 관리를 하면 제일 좋겠고요. 그리고 LDM 같은 이제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이 저주파 초음파는 조직을 조금 루즈하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필러나 실리프팅 할 때 필러가 저 조직에 이제 잘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실리프팅을 할 때 조금 조직을 좀 이완시켜줘서 실리프팅이 잘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LDM은 필러나 실리프팅 하기 전에 먼저를 하면은 이런 시술들의 결과를 좀 더 좋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동시에 하는데 이제 또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아까 좋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울서마인데, 울세라나 써마지가 울세라 깊은 층을 팁을 하고 써마지를 약하게 하면은 층이 다른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울세라 얕은 팁을 쓴다던가 아니면 써마지를 세게 해서 근막층까지 에너지가 갈 정도로 써마지를 하게 되면 같은 타겟에 이제 효과가 다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효과가 더 강하게 내는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예측 못하게 너무 강해지면서 뭐 화상을 입거나 아니면 조직 손상에 의해서 콜라겐이 오히려 더 안 생기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내 재생력이 뭐 어떤지에 따라서 아니면 피부 두께가 어떤지에 따라서 울세라 써마지를 할 때 좀 주의가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하 지방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한 분들, 뭐 축 처진 불독살이나 팔자 지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데를 타겟으로 리프팅을 하면서 지방을 줄이는 VLF과 주사를 같은 걸 같이 한다던가 실리프팅도 같이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은 피하지방층의 모든 시술이 집중되기 때문에 붓기가 굉장히 오래 가게 되고요. 붓기가 오래 가면 조직의 손상이 많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올렛이랑 울세라는 내 피부 타입이 어떠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같이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고, 같이 하는 게 더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시술하면 좋긴 한데 시술 순서가 중요한 경우도 있고, 콜라겐을 유도할 수 있는 필러나 이런 스킨 부스터들, 주베룩이나 엘란세나 라플렌 같은 경우에는 열에 약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폴리머 제제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써마지나 울세라를 그 위에다 시술하게 되면은
이것들이 변성돼서 효과가 없거나 뭐 최악의 경우에는 변성된 제제들이 결절을 만들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를 동시에 하더라도 써마지나 울세라를 먼저 한 다음에 주베록을 한다던가 써마지를 한 다음에 엘란세를 한다던가 동시에 같은 날에 하더라도 그런 순서가 좀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EM페이스 같은 경우는 근육의 움직임을 극대화시켜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실이나 필러가 경로에 있거나 그러면은 위치가 이동하거나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이런 전자기기들은 실리프팅도 마찬가지로 폴리머 재질로 되어 있고 콜라겐 유도 재질랑 기본 구성 원소가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리프팅 한 위에다 울세라를 때리면 실이 끊어지거나 녹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뭘 먼저 해야 되는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울세라 같은 거나 써마지 같은 걸 너무 세게 해버리면 또 얼굴이 부어버리면 그 부은 얼굴에 맞춰서 실리프팅 디자인을 하거나 필러를 했을 때 붓기가 없는 얼굴하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서 순서에도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웬만하면 동시 시술을 안 하는 게 좋은 경우 아니면 치료간에 최소한 2주, 4주간의 간격을 두는 경우도 있는데 쿨링 관련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색소나 홍조 레이저는 정상 조직의 온도가 순간적으로 확 올라가서 정상 조직의 손상에 의한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보통 딱지가 생기는 색소 레이저나 아니면 많이 붙는 홍조 레이저를 강하게 한 다음에는 즉각적으로 쿨링을 해줘야 되는데 쿨링은 이런 부작용을 낮추는 역할도 하지만 우리가 조직의 온도를 올려서 효과를 기대하는 시술들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역할도 하거든요. 대부분의 리프팅, 안티에이징 그런 고주파나 초음파 레이저 기기들은 조직 내 온도를 올려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 콜라겐을 만들어내기 기도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쿨링을 함으로써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했을 때 쿨링을 해야 되냐? 쿨링을 안 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것 같고 쿨링을 하면 리프팅 레이저의 효과가 떨어질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두 가지 시술을 같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2주에서 4주간의 좀 간격을 두고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시술 결과에 따라서 다른 시술의 조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옆볼이 많이 꺼져 있고 아래쪽에 처져 있는데 이거를 앞토스 같은 실리프팅으로 하면은 지방이나 조직에 재배치가 되면서 리프팅이 되면서 옆볼 꺼짐이 같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옆볼 꺼짐이 얼마나 좋아지나 보고 필러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더라도 더 적은 양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하는 것보다는 실리프팅을 하고 실리프팅이 자리 잡는 한 2주, 3주 후에 필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물론 이제 부위가 다른 경우 이마 필러랑 중화면의 실리프팅 이런 거는 같이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부위가 중복돼서 겹치는 경우에는 실리프팅의 결과를 먼저 보고 그거에 따라서 필러를 어떤 경우에 어떤 양만큼 넣을지 정하는 게 더 정확한 시술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동시 복합 시술이 유용한 경우가 제일 많고요. 특히나 자가엑서즘이나 보톡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시술이랑 같이 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층을 공략하면은 여러 층이 동시에 좋아지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1+1이 한 3, 4가 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어서 그러한 기계 시술들을 조합해서 좀 활용해 보는 게 동시 시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처 치유나 조직에 도움이 되는 스킨 부스터나 자가 엑소전 같은 시술은 부작용도 줄이고 시너지 효과도 내니까 이런 것들은 웬만큼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걸 시술하더라도 어떤 거든 간에 이제 시술 순서가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전문의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면서 다 잘 알고 계시니까 정해주시긴 하겠지만 그런 치료 순서를 주의해서 해야 되고 특정 일부 시술, 필러나 실리프팅 같은 경우 아니면 색소 홍조 레이저랑 다른 리프팅 레이저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간격을 두는 게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 전문의랑 충분히 상담하시고 치료 순서나 간격을 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동시 복합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